자, 안녕하십니까. 피지오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발을 삐었을 때 어떤 구조 때문에 삘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것들을 좀 해부학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뼈대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이는 이 뼈가 이 티비아라고 하는 뼈입니다. 이 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을 구성하는 뼈고요. 한국말로는 정강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강뼈를 이 티비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피뷸라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피뷸라는 종아리뼈라고 하는 건데 이 종아리의 가쪽을 구성하는 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안쪽을 구성하는 것은 티비아라고 하는 정강뼈가 있고, 그리고 종아리 가쪽을 구성하는 것은 피뷸라라고 하는 종아리뼈,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대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불필요한 것들은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걷어내면은, 자, 요까지 한번 걷어내 볼게요. 걷어내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 뼈가 탈로스라고 하는 뼈입니다. 한국말로는 신용어로 목말뼈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발목에 있는 전체 뼈 중에서 이 뼈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뼈고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움직임에서는 얘가 어떤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발목에 대한 이 구조를 봤을 때 왜 삐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발목을 삐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잘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이 인대 보이시나요? 이 인대를 보면은 아까 제가 이 뼈 뭐라 그랬죠? 피뷸라라고 그랬죠. 피뷸라라고 하는 종아리뼈, 그리고 이것은 탈루스라고 하는 목말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잘 보시면은 언테리어,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피뷸라랑 탈루스가 있죠. 언테리어 앞쪽에 있는 탈로, 그리고 피뷸라를 연결하는 리가먼트. 그래서 합치면은 언테리어 탈로 피뷸러 리가먼트라고 명칭을 짓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TFL이라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실 인대는 이 피뷸라라고 하는 뼈대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캘케니우스라고 하는 또 뼈대가 있습니다. 이 캘케니우스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뼈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목뼈 중에서는 가장 큰 뼈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뷸라라고 하는 이 종아리뼈, 그 다음에 캘케니우스라고 하는 발에 있는 발 뒤꿈치, 발꿈치뼈,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리가먼트를 보니까 캘케니우스랑 피뷸러를 연결해주는 인대다라고 해서 캘케니어 피뷸러 리가먼트라고 명칭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목의 가쪽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인대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인대 관계되어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 인대가 언테리어 탈로 피뷸러 리가먼트라고 하면은 뒤쪽으로 가면은 이 피뷸러 그리고 탈로스를 연결해주는 뒤쪽에 있는 리가먼트, 그래서 포스테리어 탈로 피뷸러 리가먼트라고 명칭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리가먼트를 다 안다 하면은 만약에 내가 발목을 삐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발목을 삐게 되는 위치가 어떻게 될지 자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가쪽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인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가 좀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보다는 좀 불안정할 수 있겠죠. 자,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쪽에 있는 리가먼트들은 생각보다 많이 도톰하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대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안쪽에 있는 뼈대가 생각보다 인대가 단단하면서도 안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바깥으로 갔을 때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깥쪽을 봤을 때 이 피뷸라라는 뼈대가 내려오는 기준선,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맞춰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리거먼트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안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발목이 접질려서 삐었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1번 인대는 안테리어 탈로 피뷸러 리가먼트, 자, 이 리가먼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상을 입게 되면은 이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혹은 이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처음 봐야 될 것은 이 1차적으로 지지를 하던 인대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이 인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두 번째로 무너질 게 calcaneal fibular ligament 쪽. 이쪽이 먼저 나갈 수 있고요.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은 뒤쪽까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안쪽으로 많이 접질리기도 하고 그리고 구조상으로 안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지해준 인대가 외측이 조금 더 좋았으면은 두껍고 촘촘하게 인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삐어도 덜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촘촘하게 그렇게 인대들이 있다라면은 움직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순 있겠죠. 그래서 가동 범위가 좋고 움직임을 편하게 만드는 대신 이렇게 손상 위험이 먼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발목 염자라고 하면은 1도 염자, 2도 염자, 3도 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1도 염자라고 하면은 이 앞쪽에 있는 anterior talar fibular ligament가 늘어나거나 좀 뜯기는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붓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부종이 생기면은 이제 그때 응급처치로 이제 아이스를 대면서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흔히 좀 삐는 정도라고 하면은 이 인대가 좀 손상을 입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2도 염자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대가 좀 파열이 좀 단계가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도는 거의 이 인대가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대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거의 있을 수도 없고 많은 붓기를 동반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고 나면은 또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인대는 한번 늘어나게 되면은 고무줄이 늘어나서 다시 그 탄성을 잃어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처럼 늘어나져 있는 상태 그대로 움직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뇌는 움직일 때마다 이 움직임이 정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도 계속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발목을 한번 삐게 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계속 오판을 하는 바람에 삐고 또 삐고 반복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발목을 삐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정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